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돈만 밝히는 아들내미에게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고쳐준다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정 엄마가 쓰러지게 되었어요. 친정 가족이라고는 저 오빠 그리고 친정 엄마 이렇게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엄마를 간호하게 되었어요. 오빠가 여자랑 같이 살고는 있지만 그 여자가 자기는 혼인신고는 했지만 아직 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라 절대로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둘이 다 너무 웃긴 것은 아쉬울 때는 저희 엄마 도움까지 다 받았으면서 막상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되니까 식을 올리지 않아서 며느리 노릇을 안 한다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여자가 허리를 다쳤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엄마가 아버지 모르게 줬다고 들었었는데 어떻게 그런 도움까지 받았으면서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엄마예요. 엄마는 그런 며느리인데도 좋은지 병간호 안 해줘도 되니까 둘만 잘 살면 된다고 되려 오빠랑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라고 하면서 저한테만 의지를 하는 거예요. 이러시니까 예전에 엄마한테 서운했던 일이 자꾸만 생각나는 겁니다. 엄마한테 정말 서운했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없다고 딱 자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빠에겐 제가 부탁한 금액보다 더 줬더군요. 그때 일만 생각하면 엄마 병간 오고 뭐고 안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부모인지라 그리고 제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했어요. 그래도 너무 화가 나서 오빠한테도 따지고 들었어요. 오빠는 그렇게 도움을 받을 때는 언제고 이럴 때는 쏙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못한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아니 병원에 있을 때만이라도 돌봐드릴 수 있잖아. 싫다고 하는 걸 어떡하라고. 그리고 네 새언니 말도 맞는 것 같아서 그러라고 했어. 누가 새언니야? 도움 받을 땐 새언니고 도움 필요할 때는 남보다 못하면서 어디 새언니래.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진짜 세상 편하게 산다. 나도 마음 안 좋아. 너만 착한 척 하지 마. 그래? 그럼 오빠가 해. 나도 지금 애 어려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엄마 병간하기 힘들어. 애 없는 오빠가 하면 되겠네. 하고 엄마를 부탁했더니 남자가 어떻게 엄마 병간호를 하냐? 불편해서 못해. 하고 거절을 하더군요. 둘 다 똑같아서 저렇게 같이 사는가 보다 했습니다. 여하튼 제가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이 때문에 힘들어서 간병인을 두고 엄마를 병원에 모시려 했는데 친정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싫다고 돈 낭비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워낙 당신한테 쓰는 돈은 아까워서 벌벌 떠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서운한 것은 제가 힘든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간병인을 못 쓰게 해서 할 수 없이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짐승 같지도 않은 것들 꼴보기 싫어서 병원에 있는 엄마 저희 집에 모셔오면서 연락도 안 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오빠가 전화해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너 혹시 엄마 재산 탐나서 니네 집으로 모시려고 갔냐? 무슨 말이야? 너 지금 행동이 그렇잖아. 병원에 있어도 되는데 굳이 너희 집으로 모셔간 거 보면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오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오빠는 엄마가 걱정 안 되고 내가 재산 다 가질까봐 겁나는 거야?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다. 엄마가 지금까지 움켜쥐고 안 놓은 거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몰라서 묻는 건 아니지? 난 맹세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엄마 모셔왔어. 제발 가족끼리 그러지 좀 마. 돈이 뭐라고. 오빠 아버지 살아계실 때 엄마 아버지 모르게 많이 해줬잖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또 욕심이 생기는 거야? 난 그래. 넌 안 그러냐? 너 싫으면 다 나 주던가. 구제불능이구나. 어떻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냐? 사업한다고 그렇게 가져갔으면 염치라도 있어라. 아버지 엄마 살아계실 동안 쓰러지고 남겨둔 건데 그걸 또 눈독 들이는 거야? 아직 엄마 살아계시는데? 난 내 삶이 먼저야. 진짜 답 없다. 이런 오빠를 엄마는 걱정이 태산이던데 엄마 자식 농사 잘못 지었네. 야 너는 잘났냐? 이혼한 주제에 누구를 훈계하는 거야? 그래 나도 이혼한 주제라 훈계할 처지는 안 되지만 오빠처럼 쓰레기는 아니니까 나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그리고 이혼해도 다 급이 있어. 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놈이 잘못해서 그만한 거니까 두 번 다시 이혼에 대해서 말하지 마. 그래 잘났다.
그렇게 잘나서 남편이 바람피웠냐? 자꾸 이러면 오빠 후회하게 만든다? 하나도 겁 안 나니까 그만하고 당장 어머니 병원으로 다시 옮겨라. 난 너네 집에 가기 싫으니까. 엄마가 싫다고 하셨어. 그냥 우리 집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오빠랑은 예전에 돈 문제로 원수로 지내고 있는데 안 본 지도 벌써 3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오빠는 예전부터 진짜 속 엄청 썩이고 해서 아버지가 한 번은 죽이시려고도 했어요. 오빠가 시도 때도 없이 사고 칠 때마다 아버지는 술로 화를 풀었는데 어느 날 일하시다가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바로 병원으로 찾았는데 뜻밖의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빠는 아버지의 상황을 알면서도 또 사고를 쳐서 아버지가 아픈 몸을 이끌고 가셔서 해결해주고 했어요. 학창 시절에도 학교에 아버지가 많이 불러 다니셨어요. 그럼 모든 것이 쌓여서 병이 되셨던 것 같아요. 저와 엄마는 뜻밖의 소식을 듣고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오빠는 그 이후로도 계속 사고를 치더군요. 아버지는 당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는지 저보고 결혼을 서둘러 하라고 하더군요. 그나마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다고 하셔서 신랑과 조금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버지 눈물을 너무 흘려서 신부 입장할 때 행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게 결혼했으니까 잘 살아야 했는데 아버지께 죄송하네요. 그때도 오빠가 사고를 쳤는데 제가 결혼하기 위해 벌어놓은 돈과 제 결혼식을 위해 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돈 다 가지고 집을 나간 겁니다. 할 수 없이 급하게 아버지가 아주 작지만 겨우 돈을 마련하여 준비해 주셔서 시댁의 눈치를 보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돈이 부족해서 혼수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겁나 받았었어요. 그때 일만 생각하면 오빠를 가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일로 면목이 없어서 저희 집에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보고 싶지도 않고 보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런 오빠 끝까지 기다리고 용서해 주더군요. 이래서 오빠가 끊임없이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아버지 목숨과도 같은 보험비에도 욕심을 내서 엄마가 저 모르게 다 줬다고 하더군요. 그거 다 탕진했는데 또 엄마 돈에 욕심을 내는 겁니다. 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땅값이 오르게 돼서 꽤 많은 유산을 남기고 가셨어요. 그걸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일을 안 하고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걸핏하면 찾아와서 돈 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아프셔서 그런지 다른 때와 다르게 묻지도 않은 얘기도 해주면서 저에게 자꾸 말을 걸더라고요. 엄마는 늘 오빠 바라기여서 저는 항상 아빠가 챙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별 생각 없이 병간호하면 서로 보고 살지 말자 생각하고 간호를 해드렸는데 엄마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빠랑 며느리의 행동을 보고 이번에는 많은 것을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며느리라는 여자를 엄마가 두둔했던 것은 어쨌든 능력도 없는 오빠 믿고 같이 살아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그것도 며느리라고 처음에는 감쌌는데 큰일을 닥치고 나서 그런지 처음에 그렇게 며느리 감싸고 놀고 오빠 걱정하시던 분이 엄마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엄마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참에 오빠에게 복수하고 엄마 나중에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술을 써야겠다는 생각에 엄마를 설득을 했어요. 엄마, 이참에 오빠 정신 좀 차리게 이번에는 절대 돈 주지 말어. 그리고 연락 와도 받지 말고 그 돈 나한테 투자해. 내가 가진다는 게 아니고 오빠가 손대지 못하게 술을 써놔야 할 것 같아. 너네 오빠가 가만히 있을까 모르겠다. 성질이 보통이어야지. 연락 오면 우선 당분간 받지 마.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 집 이사를 합시다. 큰 돈을 묶어 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그렇게 하자. 그리고 오빠 우리 집 모르니까 이참에 이사해도 내가 어디서 사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돈을 조금씩 이것저것 해놓고 없다고 잡아떼는 수밖에 없어. 엄마 마음 아프다고 자꾸 돈 대주면 오빠 죽을 때까지 오빠 뒷바라지만 하다가 가실 것 같아. 이젠 오빠 그만 놓아주고 혼자서 살아가도록 도움을 그만 줘야 해. 어쩌면 엄마가 조금이라도 자꾸 도와주니까 의지가 돼서 혼자 일어서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살고 있는 그 여자도 어쩌면 오빠 돈 없고 하면 바로 떠날지도 몰라. 오빠가 번번한 직장도 없고 한데 어느 골빈 여자가 같이 계속 살겠어. 돈이라도 있으니까 같이 붙어 살고 있는 거지. 끼리끼리 만난다고 둘이 똑같아.
밑 빠진 독에 물 그만 붓고 이참에 진짜 엄마 살 길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옆에서 지켜볼 때 엄청 답답해. 솔직히 이번에 엄마 병간호하고 엄마 안 보려고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먼저 변하니까 고맙네. 이렇게 하는 게 오빠 정신 차리게 하는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그럼 조금이라도 줄까? 엄마의 그 조금이 오늘까지 온 거라고. 이번에 딱 잘라. 만약에 조금 주면 더 달라고 할 거야. 안 봐도 뻔해. 그런데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단단히 마음 먹어야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어. 엄마가 무너지면 재산 다 없어지고도 등골 빼먹을 거야. 그럼 그렇게 해봐.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도 둘 다 괘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안 쓰고 지들한테 다 해줬는데 이것들 가만히 보니까 나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 괘씸한 것들. 응?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후회스럽다 하시는데 저는 엄마가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놀랍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나오시니까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변하시니까 걱정도 되었지만 잘 됐다 싶기도 하더군요. 만약 엄마가 이렇게라도 안 하셨으면 저는 오빠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텐데 엄마가 변하신 게 다행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서둘러 일사천리로 이사를 하고 엄마 앞으로 적금 더 들어놓고 했어요. 엄마가 웬일로 제 몫으로 큰 돈도 주셨어요. 애 키울 때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학교 갈 때 쓰라고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모시려고 했는데 엄마가 싫다고 하시더군요. 괜히 엄마가 저랑 살게 되면 오빠가 오해해서 저까지 힘들어진다고 엄마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몸이 회복되자마자 저희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오늘도 오빠가 다녀갔다고 하네요. 엄마 집과 돈을 오빠가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엄마 집에 찾아와서 엄마를 힘들게 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번에는 오빠한테 조건을 걸었다고 해요. 둘 다 직장 생활한 거 월급 명세서 3개월치 가지고 오면 하고 싶은 일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더니 오빠는 알겠다고 했는데 그 여자는 싫다고 안 한다고 우겨서 둘이 싸우다 이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그 여자 때문에 3개월을 지키지 못해서 아직 유산을 못 받고 있었는데 오빠가 엄마의 달라진 모습에 더 이상 개의치 않고 그 여자랑은 결국 이혼까지 하고 직장은 3개월을 넘게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오빠 주변에 여자만 없었으면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번엔 들어간 직장이 괜찮았는지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거 보면 기특하더군요. 이혼은 했지만 처음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드디어 30 중반이 넘어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오빠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제발 오빠가 변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